안녕하십니까. 경제일보 뉴스 브리핑입니다. 2026년 2월 11일에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내 대표 거래소인 빗썸에서 시스템상 있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이 고객들에게 대량으로 잘못 지급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빗썸 오지급 사태입니다. 아니, 근데 그 규모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2월 6일 단 한 번의 시스템 오류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무려 62만 개에 달합니다. 이걸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 네, 60조 원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래도 빗썸의 초기 대응은 빨랐던 편입니다. 오류가 나고 한 20분 만에 문제를 알아채고 바로 조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잘못 보낸 물량의 거의 대부분 99.7%를 회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나머지였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그때부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회수되지 못한 비트코인 1788개. 이게 시장에 그대로 매물 폭탄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갑자기 엄청난 물량이 나오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폭락 때문에 투자자들 약 30여 명이 본인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산이 강제로 팔려나가는 이른바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지니까 결국 국회까지 가게 됩니다. 긴급하게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 빗썸의 이재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게 됐죠.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있죠. 아니, 대체 어떻게 60조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비판의 화살은 딱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의 두 번째 키워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이 내부 통제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원 대표의 설명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려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승인해야 하는 다중 결제 프로세스가 그냥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단 직원의 딱 한 번의 실수가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60조 원짜리 재앙으로 이어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구조였다는 거죠.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빗썸이라는 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서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에 어떤 근본적인 구멍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왜 이 사건을 두고 2018년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랑 똑같다, 완전 판박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삼성증권 사태, 그리고 오른쪽에 이번 빗썸 사태. 시기랑 자산 종류만 다르지 구조를 뜯어보면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두 사건 모두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냥 장부상에만 있는 유령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다는 아주 치명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시장의 신뢰를 아예 뿌리부터 흔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도 당연히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이게 우연히 내부에서 발견해서 멈췄으니까 이 정도지,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찍어내서 외부로 빼돌리는 것도 가능했던 끔찍한 사고다라면서 이건 명백하게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할 순 없었죠. 당국은 일단 현행법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법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수준의 아주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을 강제할 방법이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그냥 놓여 있었던 거죠.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금융사,
그러니까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 강력한 규제의 틀 안으로 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바로 규제 강화입니다. 새롭게 추진될 법안 2단계 입법의 핵심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 첫째,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다층 결제. 이걸 포함해서 금융사 수준의 내부 통제를 의무화하고요. 둘째, 외부 회계법인 같은 제3의 기관이 거래소의 자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또 사고가 터지면 거래소의 잘못이 없더라도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해서 투자자 보호를 아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봐야 할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PLOL이라고 불리는 지급 의무 확인제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거래소가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코인의 총량이 자기들이 실제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넘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금융당국조차도 이 제도만 있었어도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예방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말 허술한 안전장치가 낳은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였습니다. 자, 이 뼈아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강력한 규제와 기술적인 보완이 추진되는데요. 과연 이런 노력들이 바닥까지 떨어진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의 미래가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